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언젠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나 자신을 스스로 먼저 버리고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가 나의 것보다 우선이었고, 심지어 나에게는 어떤 필요가 허락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되었습니다. 나는 관계에서 어떤 대우까지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고, 그 결과 끊임없이 이용당한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상대방의 상처 주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 결과 관계 속에서 비참함과 분노를 느끼며 홀로 사겨야 했습니다. 희망 없이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관계의 덫,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으며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강렬한 유대감을 느끼고 그들은 한없이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주 서서히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감정과 필요는 묵살되기 시작하고 무언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 좋은 날 기분 망치게 이런 말을 들으며 갈등을 해결하려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나는 오히려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됩니다. 혼란스럽고 억울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구든 이런 관계에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관계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이런 관계에 갇힌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 갇혀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계인 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무력감, 매 순간 혼란스러웠던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난이나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힘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며 내 안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대우가 아닌 그 이상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에게 연민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왜 이런 관계에 반복적으로 끌리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를 책임감 있게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모든 사람이 머무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받아 마땅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처럼 수많은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학대나 해로운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1년 전 끔찍했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몇 달간 만난 새로운 사람에게서 또다시 과거의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와 같은 고통스러운 질문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는 것 같아.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뿐인데 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이거나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역학관계를 현재의 파트너와 재현하곤 합니다. 마치 이번에는 다를 거야. 현재의 이 관계를 치유함으로써 과거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능 장애가 있는 관계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감정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무심한 사람에게 계속 끌리고 주기만 하는 연애를 반복하며 나를 애태우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에 특정한 관계에 끌리도록 설계된 회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패턴을 바꾸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오직 특정 유형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바로 그 유형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성립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끊임없이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둘 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관계는 진작에 끝났을 겁니다. 둘째, 그들은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고 배려심이 깊으며 친절하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용서해야 할 일이 셀 수 없이 많을 테니까요. 2번, 3번, 4번의 기회를 주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낙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셋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기꺼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려 애썼죠? 그들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정말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겠어? 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그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반응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은 내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야. 혹은 그런 적 없어. 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감정을 묵살했을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막말을 하고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퍼부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감정을 무시하고 명백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사람 곁에 아무나 머물러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필요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어떤 경계선도 설정하지 않으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수년간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당하고도 결국에는 어쩐지 내 잘못인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들 자신은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의심하던가요? 내가 혹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고 자문하던가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특권의식에 가득 차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꼬리표를 당신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 내 잘못이야. 어쩌면 당신의 과거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방치되거나 무시당하고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의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배려받고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감사함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막말을 하거나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조롱하거나 비웃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제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겁에 질려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배려와 사려 깊음은 정말 멋진 자질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기꺼이 주고자 하는 다른 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상처 입은 사람을 돕고 치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사랑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이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관계 속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운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자신의 파트너가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믿으며 당신을 마음대로 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될 것이 두려워 그들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제가 허용했던 상황들, 제가 견뎌냈던 시간들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자기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사랑에 찬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경계선을 알고 싶을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편안해하고 불편해하는지, 그들의 한계가 어디인지 알고 싶지 않나요?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가장 사랑받고 우선시되며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는지 궁금할 겁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아는 사랑이 희생, 배려, 봉사, 사려 깊음이라면,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해주기를 거부할 때 그것을 그렇게 쉽게 용납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 머릿속에 그 목소리는 틀렸습니다. 당신은 친절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배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관계의 단절을 유발하고는 단절감을 느끼는 당신을 비난합니다. 건강한 관계에 필요한 신뢰, 평등, 배려, 존중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관계에 자기중심성, 교만, 오만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은 한 사람이 내가 두 사람 몫의 감정 노동을 다하게,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게, 내 필요와 욕구는 억누를게 라고 말하는 경우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사랑을 담아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유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관계에 빠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안전을 확보하며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용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나도 실수를 했는 걸 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한 변명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결코 그들을 대하지 않을 방식으로 그들이 당신을 대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관계에 만족하며 머물 수 있을까? 그들은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니까요. 해결책은 그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처음에는 혼잣말일지라도 소리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맞지 않아 나르시시스트에게도 경계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락 끊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경계선입니다. 위험한 사람과는 경계선을 설정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빼내오세요. 당신에게 계속 소리치거나 막말하는 사람과 소통의 경계선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대화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은 마치 5분 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으라는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일인가요? 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항상 당신뿐인가요? 왜 그들은 단 한 권의 책도, 단 하나의 관계 영상도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이 마침내 관계를 끝내려 할 때 그들은 뭐든지 할게, 상담도 받고 그 책도 같이 읽을게 라고 말할 겁니다.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것을 잃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노력하겠지만 결국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관계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 맞지 않는 관계에서 기꺼이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에서 소중하고 사랑받고 우선시된다고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만약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였다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 자신을 알아가세요. 당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세요. 당신의 필요에 대해 배우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당신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덜 소중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진짜 당신을 찾으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이상적인 파트너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파트너에게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완벽함이 아니라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려 깊고 존중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직감은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인 줄 알면서도 떠나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탐색해보세요. 당신은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며 어린 시절 힘든 일을 겪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단지 익숙한 혼란과 역기능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뇌를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기본 원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요구하는 게 많다고 불렀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가 정말 그런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일관성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분노는 안전을 향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당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그 사람은 너를 감당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서 초점을 거두어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는가? 그 해답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을 멈추는 방법은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버려졌습니다. 그들이 신뢰를 깨고 관계에 필요한 것들을 우선시하기를 거부했을 때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두려움을 직면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당신 곁에는 친구와 가족, 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그것을 만드는 것이 당신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질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존엄성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부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벽을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취약해질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목표는 초독립이 아니라 안전한 상호의존입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은혜와 연민, 용서를 베푸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이 평안과 진정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언젠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나 자신을 스스로 먼저 버리고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가 나의 것보다 우선이었고 심지어 나에게는 어떤 필요가 허락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되었습니다. 나는 관계에서 어떤 대우까지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고 그 결과 끊임없이 이용당한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상대방의 상처 주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 결과 관계 속에서 비참함과 분노를 느끼며 홀로 사겨야 했습니다. 희망 없이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관계의 덫,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으며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강렬한 유대감을 느끼고 그들은 한없이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주 서서히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감정과 필요는 묵살되기 시작하고 무언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 좋은 날 기분 망치게 이런 말을 들으며 갈등을 해결하려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나는 오히려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됩니다. 혼란스럽고 억울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구든 이런 관계에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관계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이런 관계에 갇힌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 갇혀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계인 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무력감, 매 순간 혼란스러웠던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비난이나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힘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며 내 안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대우가 아닌 그 이상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에게 연민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왜 이런 관계에 반복적으로 끌리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를 책임감 있게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모든 사람이 머무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받아 마땅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처럼 수많은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학대나 해로운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1년 전 끔찍했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몇 달간 만난 새로운 사람에게서 또다시 과거의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와 같은 고통스러운 질문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는 것 같아.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뿐인데 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이거나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역학관계를 현재의 파트너와 재현하곤 합니다. 마치 이번에는 다를 거야. 현재의 이 관계를 치유함으로써 과거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능 장애가 있는 관계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감정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무심한 사람에게 계속 끌리고 주기만 하는 연애를 반복하며 나를 애태우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에 특정한 관계에 끌리도록 설계된 회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패턴을 바꾸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오직 특정 유형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바로 그 유형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성립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끊임없이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둘 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관계는 진작에 끝났을 겁니다. 둘째, 그들은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고 배려심이 깊으며 친절하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용서해야 할 일이 셀 수 없이 많을 테니까요. 2번, 3번, 4번의 기회를 주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낙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셋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기꺼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려 애썼죠? 그들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정말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겠어? 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그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반응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은 내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야. 혹은 그런 적 없어. 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감정을 묵살했을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막말을 하고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퍼부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감정을 무시하고 명백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사람 곁에 아무나 머물러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필요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어떤 경계선도 설정하지 않으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수년간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당하고도 결국에는 어쩐지 내 잘못인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들 자신은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의심하던가요? 내가 혹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고 자문하던가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특권의식에 가득 차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꼬리표를 당신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 내 잘못이야. 어쩌면 당신의 과거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방치되거나 무시당하고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의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배려받고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감사함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막말을 하거나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조롱하거나 비웃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제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겁에 질려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배려와 사려 깊음은 정말 멋진 자질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기꺼이 주고자 하는 다른 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상처 입은 사람을 돕고 치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사랑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이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관계 속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운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자신의 파트너가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믿으며 당신을 마음대로 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될 것이 두려워 그들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제가 허용했던 상황들, 제가 견뎌냈던 시간들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자기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사랑에 찬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경계선을 알고 싶을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편안해하고 불편해하는지, 그들의 한계가 어디인지 알고 싶지 않나요?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가장 사랑받고 우선시되며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는지 궁금할 겁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아는 사랑이 희생, 배려, 봉사, 사려 깊음이라면,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해주기를 거부할 때 그것을 그렇게 쉽게 용납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 머릿속에 그 목소리는 틀렸습니다. 당신은 친절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배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관계의 단절을 유발하고는 단절감을 느끼는 당신을 비난합니다. 건강한 관계에 필요한 신뢰, 평등, 배려, 존중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관계에 자기중심성, 교만, 오만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은 한 사람이 내가 두 사람 몫의 감정 노동을 다하게,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게, 내 필요와 욕구는 억누르게 라고 말하는 경우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사랑을 담아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유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관계에 빠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안전을 확보하며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용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나도 실수를 했는 걸 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한 변명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결코 그들을 대하지 않을 방식으로 그들이 당신을 대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관계에 만족하며 머물 수 있을까? 그들은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니까요. 해결책은 그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처음에는 혼잣말일지라도 소리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맞지 않아 나르시시스트에게도 경계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락 끊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경계선입니다. 위험한 사람과는 경계선을 설정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빼내오세요. 당신에게 계속 소리치거나 막말하는 사람과 소통의 경계선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대화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은 마치 5분 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으라는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일인가요? 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항상 당신뿐인가요? 왜 그들은 단 한 권의 책도, 단 하나의 관계 영상도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이 마침내 관계를 끝내려 할 때 그들은 뭐든지 할게, 상담도 받고 그 책도 같이 읽을게 라고 말할 겁니다.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것을 잃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노력하겠지만 결국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관계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 맞지 않는 관계에서 기꺼이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에서 소중하고 사랑받고 우선시된다고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만약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였다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 자신을 알아가세요. 당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세요. 당신의 필요에 대해 배우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당신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덜 소중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진짜 당신을 찾으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이상적인 파트너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파트너에게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완벽함이 아니라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려 깊고 존중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직감은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인 줄 알면서도 떠나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탐색해보세요. 당신은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며 어린 시절 힘든 일을 겪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단지 익숙한 혼란과 역기능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뇌를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기본 원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요구하는 게 많다고 불렀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가 정말 그런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일관성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분노는 안전을 향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당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그 사람은 너를 감당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서 초점을 거두어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는가? 그 해답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을 멈추는 방법은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버려졌습니다. 그들이 신뢰를 깨고 관계에 필요한 것들을 우선시하기를 거부했을 때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두려움을 직면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당신 곁에는 친구와 가족, 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그것을 만드는 것이 당신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질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존엄성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부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벽을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취약해질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목표는 초독립이 아니라 안전한 상호의존입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은혜와 연민, 용서를 베푸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이 평안과 진정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언젠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나 자신을 스스로 먼저 버리고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가 나의 것보다 우선이었고, 심지어 나에게는 어떤 필요가 허락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되었습니다. 나는 관계에서 어떤 대우까지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고 그 결과 끊임없이 이용당한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상대방의 상처 주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 결과 관계 속에서 비참함과 분노를 느끼며 홀로 사겨야 했습니다. 희망 없이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관계의 덫,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으며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강렬한 유대감을 느끼고 그들은 한없이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주 서서히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감정과 필요는 묵살되기 시작하고 무언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 좋은 날 기분 망치게 이런 말을 들으며 갈등을 해결하려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나는 오히려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됩니다. 혼란스럽고 억울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구든 이런 관계에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관계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이런 관계에 갇힌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 갇혀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계인 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무력감, 매 순간 혼란스러웠던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난이나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힘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며 내 안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대우가 아닌 그 이상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에게 연민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왜 이런 관계에 반복적으로 끌리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를 책임감 있게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모든 사람이 머무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받아 마땅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처럼 수많은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학대나 해로운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1년 전 끔찍했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몇 달간 만난 새로운 사람에게서 또다시 과거의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와 같은 고통스러운 질문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는 것 같아.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뿐인데 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이거나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역학관계를 현재의 파트너와 재현하곤 합니다. 마치 이번에는 다를 거야. 현재의 이 관계를 치유함으로써 과거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능 장애가 있는 관계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감정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무심한 사람에게 계속 끌리고 주기만 하는 연애를 반복하며 나를 애태우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에 특정한 관계에 끌리도록 설계된 회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패턴을 바꾸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오직 특정 유형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바로 그 유형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성립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끊임없이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둘 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관계는 진작에 끝났을 겁니다. 둘째, 그들은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고 배려심이 깊으며 친절하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용서해야 할 일이 셀 수 없이 많을 테니까요. 2번, 3번, 4번의 기회를 주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낙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셋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기꺼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려 애썼죠? 그들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정말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겠어? 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그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반응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은 내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야. 혹은 그런 적 없어. 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감정을 묵살했을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막말을 하고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퍼부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감정을 무시하고 명백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사람 곁에 아무나 머물러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필요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어떤 경계선도 설정하지 않으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수년간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당하고도 결국에는 어쩐지 내 잘못인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들 자신은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의심하던가요? 내가 혹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고 자문하던가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특권의식에 가득 차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꼬리표를 당신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 내 잘못이야. 어쩌면 당신의 과거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방치되거나 무시당하고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의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배려받고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감사함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막말을 하거나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조롱하거나 비웃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제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겁에 질려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배려와 사려 깊음은 정말 멋진 자질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기꺼이 주고자 하는 다른 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상처 입은 사람을 돕고 치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사랑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이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관계 속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운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자신의 파트너가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믿으며 당신을 마음대로 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될 것이 두려워 그들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